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 해밍 디스턴스, 코드의 해밍 디스턴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미의 두 개의 코드 워드 사이에 그 해밍 디스턴스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최소값. 그때 예제 지난 이전의 예제에서 이런 걸 했었잖아요. 두 개의 코드 워드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가 2이고 또 다른 코드 워드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가 3이라면 이때 이 코드의 해밍 디스턴스는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코드의 디스턴스, 해밍 디스턴스를 대문자 D라고 한다고 하면 최대 우리가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에러의 최대 개수는 D-1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러를 코렉트 하기 위해서는 그 에러의 개수가 D-1 나누기 2의 그 플로우한 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arity 체크 코드가 있는데요. 이 parity 체크 코드는 제가 그 이전에 에러 디텍션이 어떤 원리로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한 차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parity 체크 코드라는 것도 역시 이제 코드의 한 일종인데, 코드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에러를 커렉션 하는 게 아니라 에러 디텍션 하는 거예요. 여기 노트에 나와 있는 parity 체크 코드라는 거는 얘는 에러를 커렉션 하는 것은 이건 아니고요. 에러를 디텍션 하도록 도와주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a single parity bit is appended to data bits so that the total number of ones is even or odd.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또 이제 이전 예제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를테면 데이터 bit이 0, 0이에요. 그럼 이때 parity bit을 0으로 한다면 이 세 개의 bit을 전부 다 summation 한 다음에 모듈로 2 하더라도 그냥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bit이 0, 1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parity bit을 싱글 parity bit을 1로 해야지 세 개를 다 sum했을 때 2가 되고 그래서 모듈로 2 하면 0이 되겠죠. 1, 0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1, 1이다. 이때는 parity bit이 0이 돼야죠. 그래야지 이 세 개의 bit을 더했을 때 2가 돼서 모듈로 2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은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이거를 꼭 뭐 이분이 되도록 안 해도 돼요. 그냥 홀수가 되도록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건 대신에 이거는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미터하고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이런 약속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이 코드워드, 그러니까 이 패킷 이세 모든 1의 개수를 다 더했을 때 그것이 짝수가 된다, 혹은 홀수가 될 거다라는 것만 미리 그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약속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원래 0, 1을 전송을 하는데 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을 붙였어요. 그럼 0, 1, 1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번째 bit에서 에러가 나서 수신할 때는 0, 1, 1이 아니라 0, 0, 1이 수신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수신 입장에서는 1의 개수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짝수여야 되는데 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거를 디텍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이제 미니멈 디스턴스, 미니멈 여기 이제 해밍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건데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것들도 사실 이제 코드잖아요. 코드여서 임의의 두 개의 코드워드 사이의 거리를 그 해밍 디스턴스를 관찰을 해보면 얘랑 얘는 두 개가 다르고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다 두 빛인 거죠. 디스턴스가. 또 얘랑 얘도 둘이고 이것도 둘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코드워드들은 해밍 디스턴스가 2예요. 그래서 이 코드, 그러니까 미니멈 디스턴스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의 디스턴스는 2예요. 우리 이 공식을 사용을 한다면 지금 해밍 디스턴스가 2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러를 디텍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bit까지만 에러를 디텍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노트에 있듯이 0, 1이 0, 1, 파리티를 붙이면 1에서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만약에 원빗 에러가 났다. 여기서 에러가 나서 얘가 1, 1, 1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니까 에러가 발생했구나 딱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1, 0,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에러의 개수가 그러니까 1의 개수가 지금 짝수개잖아요. 이때는 에러가 없다. 노 에러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미니멈 디스턴스가 2이기 때문에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한 bit까지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에러 커렉션은 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d-1 나누기 2를 계산을 해보면 d2를 대입하면 1 나누기 2고 이게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에러의 개수가 그러니까 커렉션 할 수 있는 에러의 개수가 0인 거죠. 그러니까 빵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러를 커렉션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싱글 이퀄리티 빗 같은 경우는 에러를 디텍션, 그러니까 원빗 에러까지는 디텍션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그 이상 에러가 났을 때는 디텍션을 못 하고요. 또 커렉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예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빗이 두 개인데 코드워드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제는 코드워드가 3빗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밑에 경우에는 이제 10빗으로 돼 있어요. 코드워드의 길이가. 그리고 이 매핑한 코드워드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코드워드의 디스턴스는 5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5, 이거랑 이거는 1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또 10이고요. 얘랑 얘는 5, 얘랑 얘는 5예요. 지금 보면은 디스턴스가 5짜리랑 10짜리랑 섞여 있는데 이 코드의 해밍 디스턴스는 그 중에 최소값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의 그 해밍 디스턴스는 5가 되고요. 그러면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거는 d-1이니까 4개까지는 에러를 디텍션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커렉션 할 수 있는 것은 5-1 나누기 2니까 5-1 나누기 2에서 플로우 내림 연산을 하면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빗 에러까지는
이제 커렉션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에러를 커렉션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에러를 커렉션 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게 전송이 됐어요. 여기 첫 번째 코드워드가 전송이 됐는데 에러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00000 10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빛이 실제로 수신이 된 거예요. 중간에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이런 게 수신이 됐는데 그 수신기 입장에서는 이 수신된 이 빛 스트림 이 패턴하고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를 이제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얘랑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애는 뭐냐면 이 첫 번째 거겠죠. 그러니까 얘랑 이제 그나마 비슷한 거는 그 다음으로 그나마 비슷한 건 두 번째 코드워드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첫 번째 코드워드랑은 다른 게 두 빅만 다른 데 반해서 두 번째 코드워드랑 다른 것은 여기 세 군데죠. 그러니까 거리가 이 첫 번째 코드워드랑 더 가깝기 때문에 수신 입장에서는 얘는 첫 번째 코드워드가 전송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판단했냐면 얘는 알고 보니까 이게 전송된 거구나.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데이터 기술을 치면은 결국 00이 전송된 거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러가 결국 커렉션이 된 거죠. 분명히 전송된 원래 전송된 코드워드가 이제 채널을 통과를 하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수신단에서는 이 오류로부터 원래 전송된 게 뭔지를 정확히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러 커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메모한 거 보면은 결국 그 얘기예요. 여기 C1, 그러니까 첫 번째 코드워드를 C1이라고 한다면 C1이 전송이 됐을 때 만약에 수신된 게 이렇다. 그러니까 에러가 가령 첫 번째 이 4개 빛이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일단 에러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1111, 0, 000, 00이 이 4개의 어떤 코드워드와도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에러가 4빛이 아니라 5빛이 발생했다. 그래서 C1을 전송했는데 수신된 것은 11111 00000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게 에러라는 것을 못 알아채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것이 세 번째 코드워드랑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기 입장에서는 이건 첫 번째 코드워드가 전송된 게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코드워드가 전송돼서 에러가 5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세 번째 코드워드가 전송이 된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이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러라는 걸 이제 모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이건 이제 에러 디텍션이고 에러 커렉션을 보면은 다시 이 케이스를 볼게요. 11110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4개 발생했어요. 일단 에러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얘랑 이 수신된 거랑 가장 가까운 게 누군가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C1하고는 4군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디스턴스가 4인데 반해서 C3하고는 그 세 번째 코드워드하고는 디스턴스가 하나만 달라요. 그러니까 수신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코드워드가 전송됐다라고 추정하는 것보다는 세 번째 코드워드가 전송됐다고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커렉트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D가 5짜리예요. 그러니까 D가 5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개의 에러까지는 이제 디텍트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커렉션 할 수 있는 에러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란 말이에요. 두 개 에러까지만 커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에러가 4개니까 당연히 커렉트를 못 하겠죠. 그러면 두 개 에러 발생하는 이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얘는 원래 첫 번째 코드워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빗만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수신된 코드워드랑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가 첫 번째인 거죠. 물론 이 세 번째랑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세 번째랑은 디스턴스가 3이고 얘랑은 세 번째 코드워드랑 이거랑 디스턴스가 3이고 이거랑 디스턴스가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첫 번째 코드워드가 전송이 됐구나라고 판별을 할 거고 또 그게 사실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커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디스턴스가 5이기 때문에 두 개까지는 원래 커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복잡하게 제가 뭐 같은 말도 좀 반복을 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이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말을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포메이션 빛이 m개가 있어요. 여기서 인포메이션 빛이라는 거는 그 이전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m개의 이제 데이터, 이제 인포메이션 빛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목표는 그냥 한 개의 에러만 커렉트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에러도 아니고 그냥 m개의 인포메이션 빛 중에서 그러니까 m이 뭐 가령 5다 5라고 한다면은 뭐 2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00, 01, 101이 있는데 얘가 어찌됐건 이제 뭐 R이라고 하는 그 체크 그러니까 패리티드 혹은 체크 빛이 들어가면 이 길이가 0 여기 그래서 2 플러스 이제 R이 될 거잖아요. 이런 코드워드가 생길 건데 2 플러스 R 빛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원빗 에러가 발생한다면 원빗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00이 전송이 된 거구나라고 그 수신기가 제대로 에러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미니멈 넘버 오브 책 빛이 얼마가 될 거냐 그것을 한번 예측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해도 되긴 하잖아요. 여기 00이 있는데 얘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3번 리피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설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3번씩 반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코드 워드 같은 경우 디스턴스가 얘랑 얘의 디스턴스가 3이고요. 이것도 3, 이거는 6.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은 이 미니멈 디스턴스가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이 경우는 3이 돼요. 이거 둘이 3이고 이 경우는 6이고 6, 3, 3이기 때문에 그 6하고 3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섞여 있는데
미니멈 디스턴스는 3인 거고 이 코드에 그러니까 디스턴스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 빼기 1 나누기 2 해서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개까지 원빗 에러는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빗 에러를 커렉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코딩한 그러니까 이 처리티 이 패리티 빗 사용된 이 체크 비트가 이 경우는 R이 이제 4인 거잖아요. 4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M은 2고 R이 4인 건데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최소가 되는 이 R이 뭐냐를 찾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이 뭐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패리티 빗을 붙이면은 사실 오버헤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삿짐으로 치면은 이제 트럭의 그 사이즈가 한정이 돼 있는데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짐의 부피가 한정이 돼 있는데 패리티빗은 포장지를 두껍게 하는 거예요. 포장지를 두껍게 하면 가령 우리가 그릇 같은 것을 이제 포장을 두껍게 하면 이 트럭이 목적지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사이에 길이 울퉁불퉁하더라도 그릇이 깨질 확률은 적어지죠. 그렇게는 하지만 단점은 이 포장지의 부피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그릇을 많이 실어서 보낼 수가 없겠죠. 이게 딱 정확히 맞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패리티빗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러는 더 보호할 수 에러로부터 더 보호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오버헤드 비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원빗 에러를 커렉션 할 수 있는 코드가 여러 개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 패리티빗을 우리가 최소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으로부터 그릇을 똑같은 정도로 보호하면서도 부피가 작은 어떤 포장지 같은 거, 뽁뽁이 같은 그런 좋은 걸 쓰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그거예요. 원빗 에러를 커렉션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때 원빗 에러를 커렉션 할 때 가장 작은 체크 비트의 그 숫자가 그러니까 최소한 체크 bit이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말을 좀 많이 했는데요. 뭐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